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9일 오전 10시 56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만 하지 않으면은 비핵화에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모든 게 잘 풀린다. 오래 걸려도 나는 상관없다. 산을 움직일 정도의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 상관 안 한다고 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다. 측근들에게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했죠. 내가 싱가포르를 떠난 게 3, 4개월 전인데 그들은 비핵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만 비판한다. 내 전임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70년 동안 실험했지만 나는 4개월밖에 아직 걸리지 않았다. 내가 취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정말 전쟁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잠재적인 핵 재앙이 일어날 수 있었다. 솔직히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누가 알겠느냐.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매우 좋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어 위치가 매우 좋다. 환상적일 것이다. 시간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임기 중에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해도 핵실험만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을 아주 넓게 그었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앞두고는 연내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 볼턴 안보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안에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식으로 또 슬쩍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더니 슬그머니 마감 시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를 포기한 건 아니죠. 그렇게 트럼프는 일종의 굿캅, 배캅 이론 중에서 굿캅, 아주 좋은 경찰관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 배캅 역할을 하는 존 볼턴은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유엔 제재도 같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부드럽게 하면서 제재는 계속 강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실험만 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아직 시간 남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느냐는 것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완전한 ICBM을 개발하려면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앞으로 핵실험, 미사일 실험 몇 차례 더 해야 하는데 그것은 못할 게 막아놨다는 거죠. 그것은 못하게 김정은도 선언을 했고 미국은 그 정도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종의 레드라인은 금지선은 그었습니다. 핵실험을 한 번 더 한다든지 미사일 시험을 또 하면 그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이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은 핵탄두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갈 때의 엄청난 마찰열을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없으면 대기권에서 그냥 분해돼 버립니다. 그럼 지상에 뭐 떨어질 폭탄도 없는 거죠. 이 재진입 기술이 가장 어려운데 북한은 아직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아직 시간이 있고 금지선은 확실히 쳐놓는다. 그러나 북한과의 회담은 계속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과속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과속을 해온 근거는 미국과 북한 사이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비핵화할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한 주민 먹여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 과속을 해오면서 드디어는 평양선언과 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치는 적전 무장 해제를 넘어서 핵 앞에서의 무장 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북한에 대한 무슨 경제 지원 또는 북한 철도 뭐 현대화 계획 등 이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다시 연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 가기 전에 연말쯤 김정은이가 온다고 선언을 했는데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북한이 그동안에 종전선언을 상당히 애타게 요구하는 것 같더니 요사이는 종전선언보다는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는 말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북 제재가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죠. 작년에 마이너스 5% 성장이니까 경제가 오히려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아마 더 심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도 지금까지 화려한 일종의 외교 행각을 벌였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별 것이 없다. 기대했던 한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금품 지원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걸려가지고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깝깝증을 느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주 전에 유럽을 순방을 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을 했지만은 아주 벽을 만난 것처럼 아무 효과가 없고 혹을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으로 북한의 문제는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권 문제가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럽의 지도자들, EU 지도자들이 다 한결같이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위해서 특사 또는 대변인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했던 노력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럼 북한에 투자하겠다, 북한을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금융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산을 그냥 퍼줄 수는 없으니까 기업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듯이 그때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그래가지고 제2차 제재라고 그러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거래하는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그것을 적용할 것처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에 대한 금융 거래가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에 걸릴 때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면은 어느 한 은행은 달러 결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추방돼 버리죠. 그런데 90%의 외환 거래가 이 달러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한국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행은 파산하겠죠. 물론 파산하기 전에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일대 공황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국내 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이 시티은행이라든지 미국계 은행으로 옮기는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발을 묶고 있는 이 유엔 제재, 대북 제재, 그리고 트럼프의 이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시한이 없다. 핵실험만 안 하면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핵실험을 안 하면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대북 제재는 풀어주지 않는다. 대북 제재는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군사적 타격 수단과 더불어 2대 수단입니다. 그런데 핵무장한 국가를 선제 공격한다든지 예방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제재 카드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북 제재 카드는 절대 놓칠 수가 없으니까 한국이 예외적으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뚫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걸었던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고 한국에 올 명분도 약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3번 만나면서 일종의 위장된 평화쇼를 하니까 세계 언론도 섰고 트럼프도 넘어가서 결국은 미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런 선전 능력이, 선전 효과가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이제 수습 차원이죠. 이 벌려놓은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하는데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란 것이 자기가 목표했던 것이 막히면은 다른 곳을 뚫게 되는데, 그 다른 곳을 뚫는 것이 북한에 대한 금품 지원은 안 되니까 우리의 대북 경계태세, 우리의 안보태세, 대북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김정은에게 성의를 보인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남북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비준해가지고, 국회에서 비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법률적인 효과를 부여해가지고 관보에 게재해가지고 공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남북 합의는 법률로서의 공포 대상이 아니라는 법 해석이 유력합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겁니다.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북 안보 태세 약화 또는 해체 노력은 당분간은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론이죠. 한국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60% 정도의 국정평가, 긍정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지지율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은 그 가장 큰 이유는 대북 정책에 되어 있습니다. 대북 정책을 잘한다, 외교 정책을 잘한다, 이게 문재인 지지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비판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잘못하고 있다, 경제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정책은 잘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떠받치는 이 여론 구조인데, 이 대북 정책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구나 하면은 경제 실정이 부각되어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일시적으로 김정은이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국민들을 현혹할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10년, 2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1년 한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3년 6개월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죠. 또 총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대응할 것이냐,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출 것이냐, 우리가 자위적 핵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 핵미사일 금지 조약을 파괴하고 동북아시아라고 하면 괌, 오키나와,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버린다 했을 때 북한의 핵 능력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미사일 능력도 무력화된다 하는 이런 다른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트럼프 이야기대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계속 강화해 가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